자, 국감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뭐 국감 사회를 보셔야 돼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오늘은 복지회가 없고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국감 시즌이 시작이 시즌이다라고 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임위마다 국감을 하는 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복지위 같은 경우에는 네, 화요일, 수요일, 화요일, 수요일. 예, 목요일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서 네, 저희 진행되는 것은 내일 보실 수 있을 테고요. 네.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뭐 월화, 월화. 목금 뭐 이렇게 하기도 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복지회의 쟁점은 뭐예요? 뭐 국감 얘기 나온 김에. 쟁점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해소는 됐지만 네. 이후에 그러면은 필수나 공공 분야의 의료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바이오가 굉장히 핵심적인 네. 영역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복지 쪽은 또 워낙 이슈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의 재정의 대부분 굉장히 큰 포션이 보건과 복지 쪽에 쓰이고요. 맞아요. 특히 지자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은 보건과 복지입니다. 매칭돼서도 예. 쓰고. 그래서 사실은 보건과 복지 예산을 빼면은 지자체에서는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아, 그래요. 복지도 기대를 해보겠고. 저는 제일 궁금한 게 네. 왜 2,000명인가? 그거 좀 밝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밝히면 국정감사에서? 좋겠죠. 예. 너무 그런 부분 궁금해요. 의원님들이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그럼 현안과 관련된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하고 예. 자생 한방병원 아, 예, 거기 이원모의 부인 뭐 예. 이런 연루 의혹 그다음에 이제 인수위가 그쪽 사무실을 썼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뭐 등등등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네.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작년 국감 때도 거론했었던 그 PCL이라고 하는 타액으로 코로나 검사는 예. 그 부분에 대한 의혹 뭐 이런 것들이 현안으로 있죠. 그래요. 이 복지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 국회 청원동의 뭐 게시판 이런 걸 보면 약관 문제, 치료제, 네. 비싼 그 약관 문제 네. 이걸 좀 환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그 신약이 도와달라. 개발이 되면 그 신약이 이제 예. 보험 체계 내로 편입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신약을 보험 체계에 편입시키느냐가 매번 쟁점이 되고요. 신약의 경우에는 기존의 의약품보다 효과는 뛰어난데 값이 비싼 경우들이 있고 그렇죠. 하니까 이제 건보 재정의 한계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어느 범위까지 어떤 약까지 포함시켜야 되느냐 이게 항상 쟁점이 됩니다. 논의를 예. 더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더걸스 이제 출신 가수 유빈 씨가 맞아요. 암 전이로 고통받는 언니의 소식을 알리면서 네. 청원 어느 나라나 호소했었고. 특히 이제 네. 유럽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시위도 하고 네, 대부분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의료 예, 의료 재정과 의료 혜택 이런 부분 어느 정도로 조정하느냐, 부담을 젊은 세대들한테만 지우느냐 예. 등등등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과제들이죠. 이 부분을 잘 풀어야 그러니까요. 이제 좀 지속 가능하고 네. 또 건강하고 또 그런 것들 담보할 수 있고 또 선진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저출생 고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복지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어느 수준으로 이게 핵심 쟁점들이죠. 뭐 최근에 프랑스라든지 뭐 각국의 시위도 그게 이제 다 쟁점이 돼서 굉장히 민감한 그 영역들이고 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영역들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사법개혁, 검찰개혁 이런 게 좀 빨리 하고 예. 이런 부분도 좀 계속 하고는 있지만 맞아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이슈화가 되고 기사화가 돼서 또 복지위에서 5만 명이 넘었으니까 뭐 이제 네. 소위에서 다뤄지고 위원회 어떻게 다뤄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문제 의식 이게 중요성 이거는 충분히 국회에서도 다 네, 인지를 하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복지위에서 논의가 되겠군요.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이제 언론이 보도를 안 하는 거죠. 아, 그렇죠. 워낙에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예. 대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이제 이게 핵심 쟁점이 돼서 지금 대규모 시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네. 나라의 어떤 정치 시스템이 막 흔들리고 막 이러죠. 하여튼 뭐 저희들도 빨리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 좀 하고 네. 이런 이슈에 좀 더 집중해 가면서 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임위 얘기하면서 뭐 이 약값 얘기도 좀 해봤는데 관세 관련돼서도 지금 우리나라 의약품들의 관세 뭐 100% 물리겠다. 트럼프가 막 이러고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의약품 수출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려움.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수출하는 업체들 다 오셔라 이래가지고 듣고 정부에 전달하고 네. 그랬었고 반면에 또 우리나라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국제적인 제약 업체들이 있어요. 네. 그런 업체들 또 만나서 또 얘기도 듣고 그런 작업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임위 얘기를 하면서 복지 현안까지 좀 들어봤는데 보수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6개 상임위 증인 출석해라 네.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인사 개입 의혹 뭐 이런 걸 물어보겠다라고 나와야 된다라는 건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이런 스탠스? 아니 전 진짜 답답한 게 예. 무슨 김현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내려면 뭔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뭘 근거로 불러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의혹, 뭐 어떤 뭐 인사 의혹은 또 관련된 무슨 의혹? 인사 관련된 의혹이라는 게 뭐예요? 뭔데요? 의혹이 있나봐. 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죠.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 뭐 딴 거 하나도 되지도 못하면서 뭘 자꾸 나오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오면 뭐 어떻게 할 건데요? 제가 보기에 황당한 문제 제기만 하다 끝날 것 같은데 진짜 이 국감을 집중해서 성과를 야당이 내려고 해야죠. 네,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반드시 하고 싶은데 예, 올해 국감은요 7개월은 윤석열 정부고 4개월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감이에요. 네, 네. 그럼 사실 그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내란 당시에 대통령실 사람들은 뭘 했었고 그 당시 장관들은 뭘 했었고 이런 거 좀 해봐야 된다. 그런 사람들 좀 나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예. 7개월 윤석열 정권.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 인터뷰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이 야당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네. 자세로 다 파헤치겠다. 아니 이런 예를 말씀도 들어서 하시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의료대란 해결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요. 그 피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00명 왜 2,000명이 오히려 책임을 져야 되고 자기네들이 좀 방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약간 좀 상황에 대해서 네.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유체 이탈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유체 이탈적이다. 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뭐 오늘 나오긴 나오는데 인사말만 하고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기간 증인인가요? 일반 증인인가요? 오늘 아마 기관 증인으로 기간 증인이면 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겠죠. 일반 증인으로도 채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성격에 따라서 조금 근데 다를 것 같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러니까 기관 증인이 하듯이 그러니까 대법원장으로서 그동안 관례대로 와서 인사말 하고 이석을 하고 뭐 법원 근데 행정처장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얘기를 하고 왜냐하면 예. 제가 전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국회법에 보면 진짜 대법원장 부를 수 있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 조항이 없어도 부를 수 있지만 네. 그런 게 마련돼 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도 뭐 자기가 불만을 가질 수 있어도 응하는 게 맞죠. 응한 게 맞다. 자기는 응하지 않으면서 예. 법을 남한테 들이대서 심판은 하겠다? 그건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대법원장, 예. 법대로 하는 대법원장. 불만은 있지만 나와서 그러면 저 사실은 이렇게 나왔다. 나도 법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 네. 그래서 쭉 하지만 뭐 이런 점은 부당하고 이런 점은 뭐 그렇습니다.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그것도 참 답답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의혹을 사고 있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네. 충분히 알고 있을 네. 텐데 그러면 나는 이래서 너무 억울하다. 아니면 절차가 뭐 이틀 만에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틀 만에 다 볼 수 있는 뭐 비법이 있다든가 신공이 있다든가 뭐 그런 얘기 하든가 국민을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국민한테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침묵하는 게 우리 국민들이 상권 분립을 얘기하고 우리 헌법이 상권 분립 얘기하는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권 분립이라는 건 권력을 세 개로 나눈 다음에 그 나눠진 권한끼리 터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서로 견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견제를 하는 거예요, 입법부가. 특히 아시겠지만 사법부의 독립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사법부의 독립은 양쪽 방향에서 다 지켜져야 돼요. 외부로부터의 독립과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다 지켜져야 돼요. 판사는 진짜 내부로부터도 영향을 안 받으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부에서 이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해서 대법관들이 거기 따라갔다든지 네. 고등법원 파기환송심도 받자마자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대법원장에 의해서 그런 영향을 받았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체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때 우리가 보면은 그러니까요. 상고법원 때문에 그러면 재판거래 하는 게 아니냐.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라는 이유로 즉 외부로부터의 독립만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내부로부터의 이 그 독립을 체크해줄 만한 기구는 어느 기구냐? 행정부는 아니고 입법부거든요. 그렇죠. 입법부가 그럼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지켜졌는지 체크해 보겠다. 그래서 안 지켜졌어? 침해됐어? 양승태 때도 그러더니 또 그러네? 그럼 제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좀 만들겠다. 왜? 그 권한이 입법부한테 있거든요. 네. 상황을 확인하고 뭔가 상황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되는 상황을 치유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고 이게 입법부의 권한이고 이걸 통해서 다른 권력기관을 견제하는 거예요. 들어보겠다. 들어보겠다. 뭐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들어보겠다. 들어보니까 문제 없어? 오케이. 들어보니 문제 있어? 개선하겠다 입법으로. 이게 당연한 헌법적 시스템인데 이거 자체가 안 된다는 건 그러면 사법부는 헌법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이제 이상한 거예요. 나와서 얘기를 하면 되는데 얘기 안 하고 그냥 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진짜 뭔가 있다. 대선 개입 의혹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뭐 대선 개입하고 정말 했었나라는 국민들이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또 보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한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앞으로 사법부가 잘못했을 때는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거야? 심지어 우리 국민들도 뭐라고 못 하는 거야? 그렇지. 아닌데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그렇죠. 권력으로부터 국민이 갖고 있는 권력을 쪼개서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권력도 아닌 사법권이라는 이름으로 사법권. 국회에 아니죠 법원에 맡겨놓은 건데 근데 아무도 못해? 저 시험 봐서 붙은 법관 시험 봐서 된 법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못해? 그렇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네요. 그건 받아들일 아니죠. 수 없죠. 예.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모습을 우리가 똑똑히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국회라고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을 예. 바라보면서 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 나와서 국민들 앞에 설명할 거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할 부분 양해를 구하고 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조금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도착했다는 속보도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곧 국정감사장이 출석을 해서 자리에 이제 앉게 되겠죠. 조희대 대법원장 어떤 모습으로 어떤 표정으로 앉아 있을지 저희 오마이 TV 카메라를 주시를 해 주십시오. 계속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뭐 조희대 판사도 그리고 대법관들도 불출석 사유서를 뭐 냈다라고 좀 전해주고 있는데 일반 증인으로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증인으로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대법원 국감 증인 출석 요구받은데 불출석 사유서 냈다.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관례를 따른다. 뭐 재판 합의 과정에 대한 해명 요구이기 때문에 재판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런 직연 판사의 논리인데 뭐 예상했던 바긴 합니다. 네. 예상했던 반대. 국민들 앞에 떳떳하다면 나와서 아니 얘기 국민들 좀 앞에 해라. 겸손함을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이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 내가 불출석했어? 국회에서 문제 삼아? 그래도 내가 나에 대해서 판결하는데 난 다 무죄인데 나에 대해서 압수한다고? 압수수색 영장 발부 안 해주지? 아 그렇게 볼 수도 있 완벽한 철옹성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주의 이 법치가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보면은 완벽한 그런 제도고 원리고 기능을 하게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잘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허점이 많다는 생각도 들고 이번에 그렇죠. 보면.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을 거치면서 예. 법원 내부로부터의 재판의 독립을 구축하기 위한 사법개혁을 시도했었어요. 근데 사개특위가 여야 동수로 합의로 움직이게끔 그때 합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습니다. 결론을 못 봤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소설을 쓰세요. 소설. 뭐 어떤 소설을 쓰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자꾸 공격하는 게 이재명 대통령님의 재판 때문에 그렇다. 말이 됩니까? 자, 대법원장 임기가 얼마죠? 임기 이제 1년 6개월밖에 안 얼마 안 남았어요. 남았죠. 예. 우리 대통령 임기가 훨씬 더 길고요. 그렇죠. 다음 대법원장 우리 대통령님이 임명해요. 그다음에 그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합니다. 그렇죠.
뭘 지금 조의대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게 무슨 재판? 뭔 상관이에요? 뭔 상관인데요? 그렇네요. 임기만 보더라도. 막말로 얘기한 겁니다. 제가 막말로. 네네네. 우리 대통령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건 아닌데 그들의 논리가 이렇게 빈약해요. 무조건 이제 이재명 대통령 네.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예. 뭐 말이 돼야죠 이게.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또 순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안 되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해서 뭐 재판을 뭐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곧 물러납니다. 그렇네. 대통령님의 경우에는 대통령님 임기가 끝나야 재판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막 갖다 붙여가지고 무조건 이재명.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을 들어보면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고 맞아 그런데 이게 또 언론의 보도나 아니면 국민의힘 아니면 뭐 극우 유튜버들 얘기를 또 확대 재생산 되니까 계속 그 얘기 나오고 그 얘기 하겠죠. 우리 대통령 재판 야 조희대 1년 좀 있으면 그만두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네. 이게 잘 안 알려지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묻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주민 의원님의 말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